안녕하세요. 와, 5월의 도그냥TV 서비스 기획자 도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아시죠? 원래 카메라 앞에 혼자 있는 저는 되게 쓸쓸해요. 근데 오늘은 사실 혼자가 아니라서 좀 덜 쓸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로 좀 진행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홍보가 나간 걸로 아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있습니다. 평소엔 저희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뭘 할 거냐? 여러분 혹시 도그냥 역기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역기획 얘기를 좀 찐하게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혼자 기획을 배우는 역기획 for BMPO 서비스 기획자, 뭐라고 불리셔도 좋아요. 오늘 역기획에 대해서는 저희랑 같이 한번 찐하게 얘기를 해보실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괜히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예쁜 사진 보이시죠? 옆이랑 이렇게 좀 차이 나요? 오늘 좀 조명이 좀 괜찮아가지고 옆에 이 사진이랑 저랑 좀 얼굴 차이 별로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전 안 보여요. 나중에 제가 보고 너무 다르면은 스스로 반성할게요. 네, 저는 일단 서비스 기획자 도그냥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사실 11년 차 이커머스 플랫폼 기획자입니다. 네, 기획자예요. 기획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PMPO 안 하시냐고요? 네, 지금은 모 스타트업의 PO로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자였다가 PO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 근본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도그냥의 서비스 기획 스쿨이라는 책이 알려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 더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럼 전 뭐 하는 사람이냐? UX, UI 가르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이 이제 특강이라고 좀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강의에서 뭘 배우면 되냐? 저는 UI를 한 톨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UI에 대한 내용이 없을 거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기획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원래 프로덕트를 실제 만드는 쪽과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현직 기획자라서 이 기획자가 하는 역할들 중에서 UI, UX 설계하기 전에 고민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게 UI가 맨 마지막에 만드는 구현의 단계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전에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런 쪽의 내용들을 다뤄볼 건데요. 그럼 지금 하는 게 뭐냐고요? 강의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강의가 아니라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저의 라이브는 기획 예능입니다, 여러분. 예능이 뭐냐면 여러분 뭐 TV에는 역사 예능도 있고요. 뭐 주식 예능도 있어요. 기획 예능은 왜 없냐고요? 왜냐? 기획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기획 예능이라고. 그리고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예능처럼 즐겁게 다룰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역기획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역기획. 여러분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역기획이 퇴근길에 듣고 계시다고요? 네. 말만 들어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막아뜨지 않게 되게 열심히 말을 해볼게요. 역기획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역기획이라고 하는 글이 제가 브런치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서비스 기획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역기획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서비스 기획 어떻게 배워야 돼? 라고 하는데 이 글을 찾아낸 거죠. 되게 말하자면 키워드가 좋았죠? 그래서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역기획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제 책에도 들어갔어요. 역기획을 이렇게 하면 기획을 혼자 공부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역기획을 해봐야겠다 라고 계속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역기획 도그냥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역기획을 하면 좋을지 혼자 연습하시고 했던 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그냥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글은 다 봐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 해도 전 다 봤어요. 댓글도 엄청 쓰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요거 조금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싶어가지고 서비스 기획 공부하는 방법을 막 두서없이 적다가 내가 어떻게 공부하지를 썼는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어요. 저는 현직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연습하시는 분들은 다 입사 전이신 분들이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이분들이 올리신 글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대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또 스터디를 5주짜리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역기획 방법론이다 라고 제가 한번 재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역기획 순서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역기획 찾는 이유를 먼저 정리해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이래요. 이게 제가 만들었어도 헷갈리니까 아시죠? 여러분, 역기획을 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을까? 이게 무료라서 오셨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획자는 되고 싶은데 이게 무료구나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역기획을 배우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거겠죠? 하고 싶은 거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비스 기획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상 스터디 클럽에 들어가거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입사하거나 친구들이랑 뭐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이 하나도 안 와요. 나 뭐 정리해야 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역기획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인터넷을 보고 찾으셨거나, 두 번째, 멋진 서비스들을 보고 케이스 스터디를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100몇 개 막 모았어요. 그리고 되게 지식은 많아요. 이걸 할 땐 뭐 이런 걸 넣어야 돼. 저기서는 이게 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UI를 넣었어. 사람들은 이탈을 할 때 뭐 요거를 했으니까 다시 들어와. 회사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회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회사 사람들이 반응이 이래요. 뜨뜨미지근해요. 이유가 뭐지? 되게 좋은 UI인데? 왜 이거 안 한대?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회사랑 뭐가 안 맞았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미리 몰랐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갭을 줄이지? 스스로 기획을 공부해야겠구나. 그러다가 역기획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마지막 질문. 혹시 서비스 기획이나 아니면은 PM 강의를 봤어요. 그리고 한참 고민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템플릿이나 이런 건 잔뜩 배웠는데 내가 생각해야 될 방법을 안 배웠어요. 거기서. 템플릿은 있는데 내가 거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찾다 역기획을 찾아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계속 연습하면 기획이 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기획을 배우는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현직자라는 걸 간과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역기획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역기획에 대해서 일단 커다란 착각 몇 가지를 하고 계신 것부터 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기획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오해예요. 뭔가 기획된 산출물을 역으로 저희가 기획 문서를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큰 오해는 동종업계의 서비스 UI를 보면서 무엇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걸 쫙 다 봤더니 이제 막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놓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요. 이거는 고객이 불편하고요. 이거는 클릭을 2번 해야 돼서 힘들다. 클릭을 3번 찍고 넘어가야 돼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UI가 나오기 전까지 딱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흐름을 우리는 모르니까 무조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불편한 거 맞아요. 팩트가 고객이 불편해요. 근데 내가 그 기획자라면 그 기획자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입사 전에 모르다가 입사하고 나서 뼈저리게 깨달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입사해도 그걸 못 고치니까.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레거시 문제 있대죠. 우리 회사에 무슨 정책이 안 맞대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들 시도를 했지만 못 고쳤대요. 그러면 역기획은 UI를 보고 옳은 거 그른 거를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역기획은 뭘 하려는 거냐? 이 UI를 만들기 전에 숨어있는 기획의 흐름, 어쩌다가 얘가 나왔을까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댓글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제 위치상.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재빨리 캐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래도 재밌게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기획에 대해서 가지는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서비스를 잘 볼 줄 알면 기획력이 늘 것이다. 사실은 위에 말이랑 아래 말 같은 말이에요. 내가 교육 앱들을 다 켜놓고 분석을 해봐요. 요 부분은 요게 좋아, 저 부분은 저게 좋아, 이거 되게 좋네, 저게 좋네, 이렇게 잘 분석하면 내 기획력도 늘겠지. 근데요, 기획은 기획을 해봐야 돼요. 기획을 해본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를 발견하는 것까지만 계속해요. 그리고 아니면 이미 문제를 잘 해결해 놓은 것들을 봐요. 근데 내가 문제라고 발견한 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온 차선책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기획을 하기 위해서 UI에 대해서 좋네, 나쁘네만 판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서비스는 무조건 좋다 그러고 나쁜 서비스 있죠. 별로다 싶은 서비스는 잘해놓은 것도 별로라 그래요. 그건 이미지거든요. 근데 UI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별 차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역기획에 대한 커다란 착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역기획을 실제로 시켜봤을 때 제일 크게 실수하는 것들은 UI를 캡처를 해놓고 하나하나 좋은 점 나쁜 점을 분석을 한 후에 이제 더 열심히 써보라고 하면은 디스크립션을 쓰는 분들. 펼쳤다. 뭐뭐를 클릭하니 다음으로 넘어간다. 스텝 1, 2, 3 뭐 이런 거 써요. 이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클릭 넘어간다. 클릭 수를 줄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결론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와 UI를 위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를 추론을 해야 진짜 역기획인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려면 오히려 UI를 보고 역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바탕을 똑같이 가져가야지 이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글에서 역기획을 아주 심플하게 4단계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썼던 글 있죠. 혼자서 서비스 기획을 배우는 방법. 거기서 1단계로 이런 얘기를 해요. 서비스를 선택하고요. 서비스의 구조와 수익 구조를 파악한다 라고 해요. 서비스의 구조와 수익 구조. 이걸 처음 듣는 단어로 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제가 글을 써놓고도 제가 좀 나빴다고 생각한 게 저는 이게 누구 보라고 쓰는 글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헤이 이러면서 막 신나서 쓰는 글 있잖아요. 이 역기획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막 쓴 거라서 이거를 정말 누구 보시라고 찬찬히 가르치려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나는 내 입에는 너무 익숙한 단어를 그냥 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의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어디에서 무슨 돈을 벌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가가 다 포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유저로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양면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이다 라고 하면 셀러가 있고 고객이 있다. 그럼 고객 사이드 한번 보고 셀러 사이드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판매자 사이드, 이거 플랫폼 사이드도 한번 보고 이 세 가지를 사실 서비스의 구조란 단어 안에 다 때려박은 거였어요. 근데 나는 알죠. 근데 여러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보면 유저 사이드만 엄청 역기획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아, 플랫폼이 보통의 온라인 서비스가 죄다 플랫폼이면 이거 다루는 사용자가 고객만 있는 건 아닌데 서비스 구조를 너무 고객 위주로만 보게 되는구나. 그러면 단편적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수익 구조랑도 연관이 돼서 이제 뭔가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라인 빌딩 블럭 있죠? 이렇게 알죠? 그거 이렇게 쪼개진 거. 걔 말고 진짜 가입부터 정산까지. 저 혹시 제
제 소리가 안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안 나왔어요? 계속 잡아요. 아, 네네. 아, 네네. 소리가 안 나왔대요. 네. 계속 제 강의를, 이 라이브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커머스 프레임 시스템이 쫙 있어요. 여기 처음에 뭔가 그 셀러가 등록하는 시점부터 그 다음에 정산할 때까지 쭉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셀러와 판매자 플랫폼이 막 티키타카 티키타카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네, 지금 잘 나와요? 네, 알겠어요. 이런 구조를 저는 서비스 구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안에서 돈을 수수료로 버는지 아니면 뭐 구독 형태로 버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트래픽으로 버는지 데이터로 버는지 이거를 수익 구조라고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돈을 한 푼도 안 버는 회사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고객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해가지고 어디다 판매하고 있더라. 그럼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데이터 수집을 통한 판매가 되니까 이 회사의 모든 목적은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는 데 있겠구나. 이런 가설을 세우려면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캡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서비스의 구조와 수익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잘 알려면요. 한 번 그 앱만 써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 비슷비슷한 종류의 앱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봐서 머릿속에 패턴이라는 게 좀 생기면 보자마자 쉽게 알아요. 이거 뭐 오픈마켓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여기 셀러 있겠네? 여기 뭐 있겠네? 이쯤 되면 여기 뭐 있겠네? 이렇게 금방금방 찾거든요. 그래서 사실 1단계를 잘 하려면 패턴을 머릿속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1단계는 쉽게 써놨지만 사실은 수익 구조나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패턴을 머릿속에 익혀놓은 상태에서 그걸 보고 파악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가설을 설정하고 서비스를 써보면서 검증한다. 이 얘기는요. 앞에서 이미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뭐 돈 받고 파는 데이터 있다 그랬죠? 그럼 그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는 거죠. 이쯤에서 여기서 뭔가 수집을 하겠네? 주문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많이 사는 뭔가 뭐 생필품인지 뭔지 그런 종류를 알아낼 수 있는 걸 데이터를 판다고? 저희 뭐 그런 얘기 있죠. LG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뭐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몇 시에 세탁기를 많이 돌리는지 이런 정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판매한다고 해요. 그런 정보들이 그럼 알려면 무슨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서비스를 써보면서 정말 받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뭐 세탁기는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 사이트가 무조건 나이와 성별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대체 어느 시점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구조들이 회사의 목표와 전략, 특징에 대해서 조사해서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라 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저희가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현재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가설을 검증하고 한 걸 본 것들이 실제 이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랑 일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에 대해서 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100% 맞는 걸 찾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만 제대로 까봐도요. 나머지 서비스를 보고도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무슨 약간 그 음식 먹을 때 한 스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한 꼬집 이런 느낌이라서 좀 이게 어떻게 아냐 싶으실 수 있는데 많은 패턴을 보고 역기획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은 거의 일관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셀러가 있네? 그럼 MD 있겠지. 뭐 MD가 있네? 상품 승인 있겠지. 뭐 이런 식의 패턴인 거예요. 배송이 있네? 물류센터 있겠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온라인 비즈니스도 형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샘플을 보여드리는 클래스고 저희 수강생분들이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두 번째, 지금 아직 3단계밖에 안 갔죠? 네, 그래서 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회사의 목표와 전략,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한 게 왜 하냐? 이거는 이제 회사의 목표와
지금의 서비스가 목적이 일치하는가를 보기 위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동일한 전략을 가진 다른 회사는 어떤 식의 서비스로 문제 해결을 했는지 비교하라라는 내용을 써놨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4단계로 써놓으니까 막상 나온 엽기의 산출물들이 정말 UI 위주로 너무 많이 흘러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주간 스터디를 하면서 엽기획을 7단계로 다시 재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요걸 설명드리고 수강생분들 중에서 우리 에이스 2분이 발표를 하시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와! 오늘은 외롭지 않아요. 네, 엽기획을 위한 7단계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 아예 처음부터 서비스를 선택하고요. 서비스의 구조와 수익 구조를 파악을 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회사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해하는 걸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한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의 목표와 전략, 특징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 제일 좋은 방법은 대표 인터뷰. 그 다음에 좀 큰 회사는 비전 발표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비전.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뭔가 보도자료 나간 것들?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하다 보면 회사의 비전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되게 그건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회사에서 많이 당해서 그런데 저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비전은 비전대로, 삶은 삶대로 막 이렇게 회사 일은 일대로, 비전은 비전대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좋은 회사들, 좋은 IT를 하는 회사들, 특히 린 스타트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비전에 얼라인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요새 핫하게 생각하는 PMPO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얘기. 네, 비즈니스 임팩트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디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를 찾으려면 돈 버는 거 위주로만 들어가면 엄청 단타가 되거든요. 그 회사가. 되게 근시안적으로밖에 일할 수가 없어요. 당장 트래픽 많이 모으는 거 최고잖아요. 근데 당장 트래픽만 계속 모으기 위해서 계속 어그로 끄는 문구를 계속 내보내요. 그리고 막 되게 사람 속일 것 같은 UI를 계속 넣어요. 당장은 트래픽 올라요. 근데 그 서비스에 대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2번 안 쓴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즈니스에 가는 방향성을 정리를 하고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서비스를 키워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프로덕트 로드맵이라고 하고 그거에서 나오는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을 저희가 그런 걸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에 맞는 비즈니스에 얼라인된 그런 사람들을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기획을 하실 때 우리가 진짜 우리 회사는 안 그럴지언정 나는 성장하려면 회사의 목표와 전략과 특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과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서비스의 구조와 수익 구조가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 궤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되게 특이한 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불편해라는 걸 그때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눈에는 다 불평사항만 보여요. 그럼 역기획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의도가 보이지 않고 다 잘못된 걸로 체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자,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연봉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거 만든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앞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와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러한 불편하고 특이한 점을 만들어 놨는가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 미진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무슨 스텝 4까지 하는데 스텝 2냐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해볼 수 있는 역기획이었고 이제부터는 기획을 해보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보고 공부하는 거. 이제부터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럼 내가 기획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미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느껴지는 문제점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편의성, 불편성으로 찾으시면 여러분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무조건 편리하게 하면 장땡인 것처럼 보여요. 물론 회사가 당장 돈이 없고 레거시가 뭐 많고 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추론을 해볼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 다 똑똑하다라고 가정하고 2단계 전략과 목표, 그 다음에 방향, 특징 이거랑 비교했을 때 아 이건 좀 부족해 싶은 문제점을 찾아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내 머리로 찾으시면 역기획을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역기획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은 서비스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안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점을 찾아내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들을 보셔야 되는데 동종업계는 제외하고 보세요. 동종업계를 제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포지셔닝 전략을 짰을 거예요. 동종업계에 퍼져 있는 서비스들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타겟팅이 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목표와 전략 그리고 타겟군이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문제를 놓고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종업계를 말고 뭘 보라 그러냐는 거냐면 업종은 다른데 전략과 타겟이 유사한 데가 있어요.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시죠? 배달의 민족과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예시 배달의 민족과 야놀자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개는 완전 업종이 달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같아요.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식당들, 그다음에 호텔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플랫폼에 해당해요. 그리고 필요한 시점은 조금 다를지언정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은 유사해요. 그러면 그 둘의 유사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서 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비슷한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그 우리 수강생분들의 예시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프로세스들은 어떤 전략적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를 보고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단어,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자, 벤치마킹은 복사하기나 베끼기가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찾아보면 아니라고 나와요. 하지만 우리 평소에 베끼기로 써왔어요. 하지만 이제 양심적으로 벤치마킹의 원뜻을 살려서 보고 전략을 잘 반영해 온다라는 개념으로 벤치마킹을 동종업계가 아닌 타 서비스에서 어떻게 전략을 해결했는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이 선택했던 역기획한 서비스에 녹였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이거를 한번 기획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기획을 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런칭할 건지 어떻게 질의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7단계라고 써놓고 6단계밖에 없죠? 7단계가, 7번째 단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획안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라이브 왜 하냐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제가 5주 동안 이 역기획 클래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 역기획 클래스 하는 동안에 한 거의 3번 정도 발표를 하셨어요. 처음에 단계를 2단계로 나눠서요. 처음에 그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선정을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전략 보고 그 서비스 분석해보고 그리고 막 쪼개가지고 한번 분석해보고 와서 자기가 해석한 이유. 여기 이런 점이 불편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략이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발표를 많이 하시고 제가 듣기에 비논리적이면 네, 비논리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막 정색하고 얘기하진 않지만 아주 좋은 말로 그것은 무언가 비논리적이지 않나요를 아주 잘 풀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발표하고 아주 잘했어요. 박수치고 그건 당신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누군가와 서로 굉장히 크리틱하게 서로 얘기해 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도 역기획 스터디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크리틱하셔야 돼요. 이거 비논리적이다. 너 전략이 이렇게 말해놓고 왜 해결책은 이거야? 왜 전략이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이 서비스가 왜 이게 해석이 이렇게 돼?
다른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 다른 회사 가면 죽을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많이 발표를 하는 거에 있어서 딱 2가지 포인트로 계속 질의를 해야죠. 전략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는가? 그리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 방법이 벗어날 때도 있어요. 문제는 이거라고 설명해 놓고 개선안 얘기할 때는 뭐 이 세상의 모든 개선안을 다 가져다가 붙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그렇거든요. 저희 실제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고객이 클릭을 안 합니다. 뭐 안 합니다. 이렇게 막 다 문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갑자기 해결책에서는 전면 리뉴얼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회사에서. 저 되게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말 문제에 집중한 기획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게 이제 역기획인 거죠. 그래서 다른 서비스를 보는 것부터 이제 내가 그 서비스를 개선해내는 것까지 이렇게 한 플로우로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함께 준비한 저희 스터디원 2분이 발표를 하실 거예요. 네. 사진 대신에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오늘 2분 에어비앤비를 주제로 이슬님이 발표하실 거고요. 틴더를 주제로 윤다희님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여기 이상한 글씨를 안 뺐네요. 관련 기사의 사진이나 스크린샷 또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역기획 스터디 발표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넓게 가져주시면 좋겠는 게 이분들은 지금은 마음으로 나는 최고의 기획자다라는 마인드로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크리틱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댓글로 막 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질의응답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넓은 마음이지만 크리틱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역기획 스터디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에어비앤비를 주제로 한 이슬님 먼저 발표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자리를 좀 바꿔야 돼가지고 잠깐 자리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전 또 봐요.